IR이라는 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잘한 IR, 잘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백신도 2차까지 다 맞고 접종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배꼽 인사를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HG 이니셔티브의 남보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성창업투자의 김정태입니다. 오늘 새 투자자분들의 가공이 다짐. 오늘 뭐 좋은 기업가분들 다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 진짜 특이한 조직이 하나 왔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잘 알려진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사실은 비영리 재단이죠. 어떤 내용을 가져올지 좀 궁금한데 저희하고 좀 상의도 하고 투자에 대한 논의도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오늘 오시게 됐어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늘 뭐 환경, 헬스케어, 비영리까지 되게 다양한 곳에서 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기대도 되고 저희가 되게 미약하나마 어쨌건 투자 유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니 작은 거라도 뭔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특화된 소셜 벤처 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불평이 많은 사회인데 요소요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또 사업성도 가져갈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IR실로 이동해가지고 본격적으로 IR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들을 선별해내고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노버스입니다. 현재 EU에서는 이번 연도부터 플라스틱 세를 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세는 플라스틱 킬로그램당 0.8유로를 부과를 하겠다는 건데요. 코로나19의 그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환경 보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EU의 5대 수출 품목 중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을 100% 석유 부산물로 만들었다면 여기에 재생원료라는 리사이클 플라스틱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현재 국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정유 사업을 하던 여러 화학 기업들이 현재 폐플라스틱 산업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기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집, 수거, 선별단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사람이 직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들을 선별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에러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소비를 하고 배출할 때부터 이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된 해외 폐기물을 돈을 들여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보틱스를 활용을 해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페트를 수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폐기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플라스틱 컵과 페트병인데요. 이 플라스틱 컵은 쓰레기로 취급이 되고 있는 일회용 컵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 컵도 특별한 선별 처리 과정을 거치면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연간 33억 개가 발생하는 플라스틱 컵을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컵은 95%가 PET 재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정 유통사에서는 PP나 PLA 등의 재질로 플라스틱 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별장에서는 이것들을 선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차라리 다 쓰레기로 버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으로 지금 다 쓰레기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비전 인식을 통해서 플라스틱 컵 하단에 재질을 판별을 하고 PET 플라스틱이면 자동 세척, 자동 적재 시스템을 통해서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을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저희가 내년에 있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장을 대비한 제품이고요. 페트병도 마찬가지로 특정 선별 시스템을 거쳐야지만 재활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뚜껑, 링, 라벨은 페트병 본체와는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 시스템으로 뚜껑, 링, 라벨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물류 효율화를 위한 압축 시스템을 구비를 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투명 PET 플라스틱 병만 이 시스템에 모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본 제품은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확보로 하는 시장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노버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RVM이라는 기계의 특성은 저희는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완벽한 선별 기술, 그리고 폐기물 산업에서 중요한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물류 효율화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확장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다양한 기관과 기업, 지자체로부터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인데, 이때 단순히 제품을 많이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재생 원료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정확한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시기를 저희가 1년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해외로 진출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품목을 다루는 전용 RVM을 만들 계획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 특성에 따른 그런 RVM을 개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정확히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술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표현해 주시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뭘 가지고 있지부터, 이게 어떤 차별적인 기술력이 있는 건가? 이런 것부터 좀 궁금해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뭐고, 이제 BM의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리워드의 구조가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머리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표현하신다면, 대표님의 언어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차별성을 두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계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차별성인데요. 기계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은 한 곳에서 한 번에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내용물부터 버릴 수 있고 링라벨을 커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다 갖췄고요. 실제로도 사람이 모든 거를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 플라스틱 밸류체인에서 RVM에 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했던 플레이어들과 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일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소셜벤처가 가지고 있는 미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렌탈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생 원료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의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구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이고, 일정 부분 관리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렌탈 시스템과 그리고 구매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모델에 대해서 좀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B2B와 B2G 대상이기 때문에 자산성으로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바이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매보다는 좀 렌탈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어서 렌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를 진행을 하는 것은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에 납품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저희가 제품을 제공을 하고, 그 로지스올이라는 택배 물류회사가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수거한 것을 SK 종합화학이나 원료 기업에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자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IR을 받는 투자자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원 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에서의 발표 방식과 투자자가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명분이나 대의,
혹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지 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와 있고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갈 건지에 대한 액셔너블한 플랜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노버스는 워낙 젊은 팀이고 또 여러 발표에서도 수상을 많이 했던 팀이다 보니 IR에 최적화할 수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 저희의 기계에 참여율이 높아져야 저희의 BM이 잘 워킹해 갈 텐데 그런 회수 시스템 상으로 약간 참여율을 어떻게 높여 나갈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리워드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리워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에 따른 리워드 체계를 바꿔 나갈 것이고 이제 사옥이나 뭐 기관 중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를 모든 사람한테 다 지급을 하지 않고 특정 인물을 꼽아서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놨고요. 10월 중순부터 SK텔레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연세대학교 중심으로 이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기계를 심지어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내 지자체나 기업에 깐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벌려고 이 사업을 들어오진 않았고요. 학생이고 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쓰레기 쪽으로 들어온 이유는 공대 출신들은 시험 기간에 독서실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제 시험 기간에 맨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쓰레기통에 플라스틱 컵이랑 페트병이 맨날 넘쳐가지고 이거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시민의식을 거론할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불편함과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돈을 꼭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는 좀 거리감을 느껴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동기가 이제 요걸로 막 이만큼의 돈을 벌겠다니까 그걸로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한 요 정도? 제가 뉴스나 자료로 봤을 때는 수익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강조를 하시고 그에 대한 계획들을 잘 어필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나의 사업 동기부터 우선 돈을 이렇게 버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데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약간 성향이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수익 추구를 위한 계획들은 다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IR은 이제 약간 퍼블릭하게 약간 우리를 보여주는 거고 기업가로서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약간 미션은 명확히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면을 좀 더 어나운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제 힘든 시기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고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찾아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 시장을 넓혀 나가고 초기에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좀 젊은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정 영역에서 경쟁이 시작되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계가 규모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특히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대한 혁신이라는 건 뒤에서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거기에 쌓이고 하면서 서로 배우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노버스가 들어간 영역이 폐기물 영역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아주 큰 영역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후발주자들이 여러 개 생겨야만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괄목할 만한 생태계 성장을 대표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후련하고요. 그리고 처음인데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혹시나 이제 이 IR룸에 갈등을 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초기에 IR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많이 힘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IR룸에 좀 그러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점들을 알려주시고 좀 코칭을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저희가 또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수급받는 수혜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받기가 어렵지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에 유치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수익성을 뭔가 점점 극대화해 나가기 위함인지 자금 조달 방안과 투자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들은 걸로는 전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